네, 안녕하세요. 크립토 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김세영입니다. 미국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지니어스 액트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가 다시금 코인 시장 안에서 코인들의 긍정적인 시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오늘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더프레임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디파인드 랩스 조동현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먼저 방금 언급했던 그 지니어스 액트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코인판을 뒤흔들 수 있을까요? 지니어스 액트 법안 알아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최근 이 지니어스 액트가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서 가상화폐,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새로운 모멘텀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 대표님, 이 트럼프 정부의 지니어스 액트 대통령 서명만 남은 거잖아요. 지금 이제 하원 통과 후 대통령 네. 서명을 해야 됩니다. 아하, 통과가 되는 거죠? 네, 거의 뭐 되는 분위기인데 사실 이제 어느 타이밍에 되느냐. 아. 그래서 뭐 8월 전에 되느냐, 네네. 아니면 8월에 이제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휴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휴회가 끝난 후에 9월, 10월에 되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선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얘가 어느 타이밍에 통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시장에 예. 들어오는 타이밍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 법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한 개가 법정 통화, 특정 법정 통화, 뭐 가령 1달러가 한 개,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된 어떤 가치를 추종하게끔 설계가 된 그런 코인이고요.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요 새로운 국채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미국 국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국채 수요를 만드는 차원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좀 활성화하자라고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에 필요한 네. 어떤 제도권 법안, 필요한 어떤 그런 규제, 그런 것들을 다 총망라한 그 법안이 이 지니어스 액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이 지니어스 액트가 시장에 새로운 뭔가가 되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마냥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지 이게 통과가 된다면 우리 코인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지는 건가요? 일단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상원에 통과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건 뭐냐면 이제 기업들과 이제 기관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발행할 것이다. 심지어 이제 기업들은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발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좀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었었고, 네. 특히 이제 페이먼트 이제 산업에 이제 큰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이제 은행과 이제 페이먼트 회사들도 이제 긴장을 해야 된다. 최근에 이제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였던 거가 바로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갖고 있는 이 잠재력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건 뭐냐면 이 지니어스 법안이 잘 통과가 돼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 블록체인 그 네트워크 상에 계속적으로 발행이 되면 그 스테이블 코인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관심사거든요. 만약 이게 디파이로 가면은 굉장히 좋은 호재죠. 왜냐하면 이 디파이라고 하는 시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이제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이런 성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좋게 보는데, 그 지니어스 법안에서 이제 맹점은 뭐냐면 그 스테이블 코인 그 갖고 있다고 해서 이자를 지급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또 디파이와 뭐 이렇게 연결 지어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제한되다 보니까 디파이에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까라고 하는 좀 우려도 있긴 합니다. 아하, 그러면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된다면 미국의 국채에도 좀 직접적인 영향이 생길 것 같긴 한데 미국 국채가 뭐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과적으로는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네. 이 지니어스 액트와 국채와의 관계는 최근에 이제 국채 관련 뉴스 같은 것 좀 보시면 미국 국채를 아무도 안 사준다. 네. 과거에는 중국이 굉장히 많은 국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유량을 많이 줄였다. 그래서 국채가 시중에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중에 공급이 많다 보니까 국채 가격은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미국 국채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것이 어떤 셀 아메리카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국채 수요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단 현상들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 발행하는 코인 그 가치만큼 그 해당하는 상응하는 안전자산을 은행에다 넣어놓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안전자산 중에 많은 부분이 미국 단기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단기채에 대한 수요가 일단 급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단기채를 많이 찍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재무부 입장에서는 장기채는 조금만 찍어내도 괜찮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 자금을 조달하고 돌리는, 유통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 미국 국채 시장의 문제, 고질적인 문제가 장기채 시장이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만 찍게 되면 네.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좀 제자리를 찾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채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어떤 수요가 발생하면서 안정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 국채 수요가 강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면 달러 패권은 어떨까요? 좀 더 강해질까요? 달러 패권은 사실 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단기인가요, 장기인가요? 그러면? 장단기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원래는 이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는 이 약간 이제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두 가지가 쟁점이었어요. 하나는 이자를 지급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쟁점이었고 또 하나의 쟁점은 빅테크의 진입을 막을 거냐 안 막을 거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이 두 번째 빅테크 진입은 안 막는 쪽으로 최종 법안이 정리가 됐고 이자 지급은 안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막고 하나는 열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빅테크는 일단 자기들 코인을 막 찍을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자기들 코인을 찍어서 가령 뭐 메타 코인 아니면 테슬라 코인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겠죠. 물건을 파는 과정에서 국채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도 가능하고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에서 조금 더 경쟁하기 쉬운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한 개당 1달러의 가치를 추종하게 설계가 됐다 보니까 네. 이걸 사는 것 자체가 외환 투자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께도 더 쉽게 달러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자녀를 두신 분들도 사실 돈을 굉장히 쉽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모로 쓸모가 많아서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달러 패권이라는 것은 결국 글로벌리 얼마나 많은 달러가 활발하게 사용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달러 패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니어스 액트가 언제쯤 또 통과될지도 우리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좀 될 것 같네요. 저희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알트코인 시장 동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5월에 뜨거웠던 랠리 이후에 알트코인 시장이 조정받고 있어서 갑자기 좀 훅 꺼진 건 아닌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 주변에서도 사실 불장 온다고 해서 샀는데 내가 사자마자 떨어졌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두 분 좀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이게 뭐 단기적인 눌림인 건지 아니면은 좀 장기 조정의 시작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도 동일한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알트코인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떨어지기만 하냐, 알트코인 불장이 뭐 왔었냐라고 네네. 얘기하지만 분명히 왔습니다. 2023년도 10월부터 예. 현재까지 이제 여러 코인들의 차트를 보면 대부분 3배에서 5배 정도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오르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선택적인 어떤 불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코인 50, 즉 그 상위 이제 알트코인들을 이제 묶어서 이제 인덱스를 만든 것이 있는데 이 인덱스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꺾이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시장이 건전하지 않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건전하지 않냐라고 네네. 좀 짚어보면은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이 알트코인 시장은 이 현물과 선물 거래가 있어요. 현물은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어떤 한국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를 하시면 네네. 그게 이제 현물 거래거든요. 근데 이 현물 거래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요. 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 2위입니다. 거래량으로, 현물 네. 거래량으로. 네. 그럼 1위는 이제 달러를 기반으로 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1위인데 네. 사실 한국 사람들도 달러로 알트코인 거래하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총합해 보면 그냥 알트코인 시장은 국장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이었다. 네, 그
국내 주식 시장처럼 네네. 그러니까 모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알트코인 현물 거래를 주도했다고 봐도 될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한국 거래소들의 이제 거래량이 지금 50% 정도 하락했습니다. 50%나 하락했나요? 네, 50%나 하락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국내 이제 주식 시장이 또 좋다 보니까 그 자금도 많이 그쪽으로 이동한 것 같고요. 뭐 여러 요인으로 이제 계속 지치잖아요. 안 오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좀 계속 시장에 머물지 못하고 네. 좀 이탈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현물 거래량은 급격히 떨어지는데 반면에 올라가고 있는 것은 바로 선물 거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선물 거래는 사실 현물 거래가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거품이거든요. 기반이 다져지지 않았는데 이 레버리지만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떤 한 개의 트리거만 터져도 급격히 가격이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실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이 딱 그 정도까지 왔다. 네. 그래서 지난 상승장이 이제 그 2024년도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1월까지 이어졌던 게 지난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점과 비교했을 때 선물 거래량은 그때만큼 올라와 있지만 현물은 현저히 떨어져 있다. 그래서 약간 모래성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조금 우리가 한 번쯤은 알트코인이 좀 쉬어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럼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정상적인 조정 범주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죄송합니다. 사실 이제 매크로를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만 매크로를 좀 열심히 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알트코인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요즘 매크로 많이 보시고 네. 제가 매크로 얘기를 뜬금없이 왜 했냐면 사실 지금 시점상 매크로가 악재가 많은 구간입니다. 많이 일단 영향을 좀 미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예기치 못했던 전쟁도 났었고요. 그리고 관세 문제로 비트코인이 7만 달러대까지 이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유예를 해놓은 것이 이제 7월 초에 풀리죠. 그래서 그때 뭐 관세 유예를 할지 아니면 상호 관세를 그냥 걷겠다고 할지 이거에 따라서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부채 한도 오늘자로 지금 계산해 봤더니 지금 37조 달러를 돌파했더라고요. 네. 부채가. 그래서 근데 원래 얻을 수 있는 부채보다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라서 사실상은 미국이 지금 국가부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서 의회에서 이 빚을 더 낼 수 있도록 네. 이 한도를 늘려야 되는데 이 한도를 늘리는 과정 그리고 이 한도를 늘린 후에 어떤 미국 정부가 결국에 국채를 찍어서 어떤 시중에서 유동성을 갖고 와야지 자기들이 돈을 쓸 수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종합했을 때 유동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높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알트코인 가격이 좀 이상하리만치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어떤 시기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 다 흔들리는 좀 코인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버틴다면 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희 댓글창 보니까 CEO 인사이트 코너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CEO 인사이트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마지막 코너 CEO 인사이트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의 CEO 인사이트는 엑스테리오의 마이클 통인데요. 엑스테리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앞으로의 비전까지 한꺼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Yeah, hey Tong, I've heard that you've had a pretty diverse career. Could you briefly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how that led to what you're building with Exterio? Okay, hi everyone. My name is Michael, and in short, I am an entrepreneur and an investor for many years, about 25 years above. I was an entrepreneur in very early times, including the dot-com internet times, including like gaming, and also including different types of new technology, and also investor as well. I think the other thing that I want to talk about myself is that I love new technology and I'm always curious about new technology. And also from the very old days,
of playing PC games when I was a teenager, and even in the university while I was studying accounting and computer science. For example, I would look into cryptology, like how to do a compression of like a graphic compression, and even today, AI and obviously blockchain is also very interesting, and we'll talk about that later. One of my side projects I had in the 90s is that I built a website called OpenRise. Today is kind of like a mini blog for food critics. And then it actually becomes the most popular food finding or restaurant finding website in Hong Kong for the past 26 years. And it's still the most popular right now. And I am a shareholder of FunPlus for about 14 years. And then I try to build different studios, like a role-playing game or like simulation games and so on and so forth. And one of the things that I have expanded is actually blockchain games. But then I found like blockchain games is very fascinating, and there are a lot of new technology that can actually solve gaming problems in the gaming industry. So I decided that I would spin off from FunPlus, and now we are totally independent from FunPlus. Besides, FunPlus is a very small shareholders in us, but we are very independent, and I am, like the biggest shareholders in this company right now, in Xtereo, and so how we use Xtereo to go into blockchain and in AI. Yeah. 네, 웹3 게임 생태계를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 엑스테리오에서는 웹3와 AI 기술을 어떻게 접목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So how is Xtereo combining Web3 and AI technologies in its platform and games? Yes, sure, of course. So I explained how we started Xtereo. And then Xtereo, I think the two things that we do a lot is that how to utilize the technology of Web3 and AI to be able to provide new experiences to users in the future. And the two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that we are trying to tackle, one is that obviously we talk about the ownership of of the assets that is being played in the game. Even today, if you play a game on Steam, that you think you actually buy the game, but the reality is that Steam lend you the game, or you rent the game from Steam. And I think blockchain can help us to solve this ownership problem. So I think what is important is that in the future, that there's a way that the community should be able to own the code of the games. And the second part is also very important, is that we want to build a system where a lot of the players have like a kind of like a real identity. For example, if you cheat inside the world, if you do something bad inside the world, that you are actually monitored by all other players, and it's the real you, right? But in the blockchain world, it cannot be changed because it's going to be monitored by the whole community. So I think these two things is something where the blockchain will be able to solve in the Web3 world. And I think for Web3, to some extent, AI is the technology that will be able to help Web3 technology to be more mature in the future. And I can explain that a little bit, but let's stop on this one for this question first. Right? So we'd love to hear more about some of the ways Xtereo is currently applying AI. Where do you see things going next, especially with UGC and blockchain in the mix? Yeah, sure, of course. So for example, I think for Xtereo,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we are doing on AI. I think this is also something that we are different than many other
Web3 game companies. We have doing so much in AI, and we have started it very early back. Is that in the future, a lot of users, a lot of things will be we are using AI agents, and who is going to tell you which AI agent is real, or which AI agent is a scammer? And I think blockchain technology is the only technology we'll be able to solve this problem. Let me explain more about Exterior on what we are doing on AI first. For AI, of course, the simplest thing that we do is that we provide different development tools for game developers, because we use these tools for ourselves as well. So, for example, there's a game we call Paleo, which is like a pet collection game. And a lot of the graphics is based on an AI model that we train ourselves. And then we use this AI model, for example, when a user come into the game, they say, I am very happy today and I want a pet to play with me. And we will base on the things that the player says and find out the keywords and use the same art style to generate a pet for the user. Another one is that we are building an emotional layer, so that the NPCs will have more emotions and will have more different kind of characteristics. But we are actually building an engine that you can actually design characters to have like a very, very specific personalities. So that's the emotional layer that we are working, and because of the involvement of AI, and it's a lot more interesting than before. And with the maturity of AI technology, I see there's more and more chances for UGC or user-generated content to be more and more interesting, because it has lowered the barrier of anyone who wants to make games. And we are all building all these kind of technologies for Exterior and the Exterior ecosystem. 네, 엑스테리오의 앞으로의 비전과 함께 AI와 함께할 때 나오는 시너지까지 한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마이클 톰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코인 시장이 약간은 좀 부진하고 주춤해서 많이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주제 2가지 그리고 CEO 인사이트까지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크립토 인사이트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내용과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이 끝난 뒤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풀 영상이 올라가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투자는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매주 금요일 10시 반 더 다양한 인사이트 그리고 좋은 정보들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크립토 인사이트와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